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여기는 보이시죠? 잠실입니다. 잠실의 랜드마크 롯데타워 앞에 나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제가 잠실에 나온 이유, 최근에 잠실의 랜드마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트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무게중심 어딜까요? 보이시나요? 잠실 르엘입니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시세가 얼마인지 최근에 깜짝 놀랄 가격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놀랄 준비하시고 오늘 잠실 르엘 히스토리부터 현재 상황까지 앞으로 전망까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와, 입주님 지금 입주가 한창이네요. 잠실 르엘 입주가 한창입니다. 이삿짐 차들 보이시죠? 이게 내 이삿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입주 딱 일주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일주일인데 아마도 입주장인데도 지금 전세 가격도 꽤 높게 16억 이상 형성되어 있고요.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잖아요. 전용 84가 이게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40억, 41억 이야기하다가 48억이 떠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반포에서도 잠실 르엘이 48억이면 우리가 56억이 말이 되냐, 이런 반응들이 막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시세 호가를 확인해 보니까 와, 호가는요 47억에서 53억까지 오릅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하지만 시장 가격이고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명이 거래가 되면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시대가 달라졌다. 잠실의 중심은 이제 르엘로 왔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잠실 하면 원래 엘리트 저쪽에 터 잠실 쪽이었는데, 이번에 비교적 잠실 이쪽으로 좀 중심축이 옮겨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얼죽신 신축 아파트의 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트가 입지는 좋아요. 그리고 동을 보면요, 엘리트는 잠실동, 이제 서잠실인데 여기는 신천동입니다. 그래서 잠실 쪽에서도 그런 반응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아니 48억이라고? 거기는 신천동인데 우리 잠실동인데 우리가 왜 36억밖에 안 하는 거야? 라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게 입주 연도 차이가 엘스 리센츠 엘리트 아파트들은 2008년도 정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여기는 2026년입니다. 시대 흐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르엘은 4세대 가장 최근에 신축 아파트고요. 엘리트는 3세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잘 지었잖아. 최근에 롯데건설이 좀 힘들었는데 저는 르엘 때문에 날개를 좀 단 것 같습니다. 잠실 르엘, 청담 르엘이 떠오르면서 롯데건설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서울의 성수 사지구에서도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붙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항상 대우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르엘 때문에 롯데건설이 좀 유리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옆에 아파트 보이시나요? 와, 신축 아파트가 양옆에 있는데요. 자, 제 선편으로 우측에 있는 아파트가 잠실 르엘입니다. 현재 잠실의 중심 아파트 르엘인데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1865세대 아파트고요. 자, 길 건너편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여기는 뭐냐? 유명하죠? 잠레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양옆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떡하니 있다 보니 경쟁이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동잠실에서 서잠실로 완전히 이동하는 대형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긴 하다. 두 개 다 멋있긴 하네, 진짜. 어떤 그 땅에다가 그 재건축을 한 건지. 돌아가게 되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이고요. 잠레아는 진주 아파트인데, 잠실이 원래는 섬이었잖아요. 잠실도, 옛날에 88 올림픽 하기 전에 옛날에는 잠실도라는 섬인데, 거기를 이제 강이 이렇게 섬인데 밑에 강을 메웁니다. 매립을 하고 이제 잠실이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잠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당시 잠실은 이제 잠실 주공 아파트, 잠실 주공 1단지가 엘스였고 2단지가 리센츠고 5단지는 지금 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생기는데, 여기는 미성 크로바 아파트. 미성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0년, 11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억 정도.
6억에 조합은 물건들 6억이었는데 제 아시는 고객님이 이제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오를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저도 속으로는 야, 이거 6억짜리 사가지고 재건축 언제 돼가지고 내 인생에 진짜 신축 아파트 보겠냐? 라는 마음으로 금방 보셨는데요?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샀어야 되는데 도대체 뭔 짓을 한 건가?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억이잖아요? 지금 실거래 가격이 48억이고요. 호가가 53억 부릅니다. 8배 상승. 와,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뭐 앞으로도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잠실의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가 어디냐면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뭐 사업을 조합 설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축 아파트 입주하려면 한 10년 이상? 빨라도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이주하고 공사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걸리니까 10년 바라보면 적어도 잠실에 10년간은 최고의 왕자 자리를 차지할 곳이 잠실의회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인데 입지적으로 보고 최근에 지은 거 보니까 사실 잠실의회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 진짜 탐나는데 이거? 탐나는 아파트입니다. 입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르엘 입지 너무 좋죠. 진짜 좋습니다. 롯데타워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잠실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송파 나루역, 잠실 나루역까지 있기 때문에 9호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데 물론 초품화가 아니라는 점은 좀 살짝 아쉽습니다. 요만큼 아쉬워. 요만큼 아쉬운데 걸어가게 되면 파크리오 쪽에 학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쪽이 앞에 보이시는 게 파크리오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르엘이 잠레아보다 좀 더 유리한 이유가 롯데타워가 걸어가면 다리 하나 이렇게 뻗으면 간다니까. 내 다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만 결국에는 슬세권이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의 최고 백화점이죠. 슬세권 아파트라는 건 부촌의 요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슬세권 아파트도 중요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지는 야, 이게 잠실에서는 거의 최고 아닐까? 10년 후에 잠실주공 5단지와 장미 1, 2, 3차가 재건축하게 되면 와, 여기는 잠실은 진짜 완전 반포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청담동에 가봐도 동네만 청담동이지 오르막 내리막이 장난이 아닙니다. 잠실은 평지. 그 얘기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은퇴 세대들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교통 좋고 편의시설 좋고 평지이기 때문에 의외로 반포에 사시거나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 넘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왜?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노후 자금으로도 쓰고 여기 살기도 좋고 평지이기 때문에 저는 강남에서도 여기가 이제는 그냥 말만 강남 3구가 아니라 르엘을 기점으로 진정한 강남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요새 또 양도세, 보유세 이런 또 세금이 되게 이슈잖아요. 이 잠실 르엘 단지는 어떤 케이스가 좀 조심해야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이제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기본 세율이 6에서 45%, 최고 세율이 45%인데 이제 5월 9일 이후부터는 20%포인트가 떡하니 더 붙죠. 그러면 최고 세율이 6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70%가 넘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30%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82.5%. 와, 82.5%면 10억이 남으면 7억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야, 이거 가지고 낼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잠실 쪽에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사랑하는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들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거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르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주를 안 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거주를 하는 게 양도 차익, 한마디로 시세 차익, 투자 수익을 내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주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부가 보유세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 현재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니까 르엘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한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은. 근데 정부가 지금 나오는, 물론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1%다 3%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3%가 적용이 되면, 와, 3%면 만약에 50억만 잡아도 1억 5천 정도. 야, 1년에 1억 5천 내고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세금이고요. 1%가 적용이 돼도 48억, 50억이면 거의 5천만 원이니까, 야, 이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떻게든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기조는 거주를 해야만 이거는 실소유자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투기라고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아파트,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들어오고 싶은데, 이 좋은 아파트 실제 거주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살기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잠실의 새로운 왕자, 잠실 르엘 아파트 임장을 해봤습니다. 송파가 잠실 르엘을 기점으로 비로소 이제 진정한 강남이 됐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금 규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주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